작년 다닐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좀 희망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국민의당 지지율이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대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펼 것으로 예상돼 지지세 확장을 위한 각 당 대권 주자들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서 차남인 이창석 씨도 일당 수백만 원짜리 황제 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액수가 클수록 노역의 일당도 커지는 현행법의 문제인데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일당 400만 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34억 2천만 원을 미납해 노역형에 처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 씨의 하루 벌금 탕감액입니다. 제도는 지난해 5월 개정됐는데 벌금 미납자의 노역형은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역 일당을 상한선 없이 최저 10만 원으로 정해 벌금이 클수록 일당도 커지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특히 쉬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까지 노역 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됩니다. 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황제 노역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자 노역장 유치기한을 현행 최장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전재용 강제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죄질이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때문에 이씨와 같은 일당 이상의 노역들은 전국적으로 모두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사무실 안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몰래 챙겨 운영해온 무등록 대부업체. 이 업소의 이자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갈아타기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주기는 실제로는 훨씬 높은 이자를 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4월부터 상급업체는 금융 공명에게 3억 9천만 원이 줍니다. 1억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이 지난 9월부터 6개월 동안 하금융 특별 단속에 나서 4,405명의 결과에 482명을 구속했습니다. 대부분이 저금리로 갈아타기 해주겠다고 빌려 본인이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만 챙긴 이자 수신업자들입니다. 최근 저금리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기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적 이자에 시달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실질적인 경우에 불법 하금을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나 금융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시민감시단은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파파라치 관리를 관리됩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결정적인 만큼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는 조건 없이 133이 또는 2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사회자입니다. 땡기는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부인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추격하다 벌어진 교통사고가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새벽 4시 반쯤 택시기사 56살 이모 씨는 인천 도화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치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뺑소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 씨는 그때부터 1km 가까이 아찔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차량이 180km에 이어 옆길까지 하며 골목길로 빠져나가자 이 씨는 마주 있는 뺑소니 차량을 피하려다 공중전화리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로 만취 상태였고 4명의 부상자를 낸 뒤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끌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중전화를 들이받은 사고는 20% 점을 인정한다고 그저께 불렀나 그리구나. 실상 재산 손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상자의 사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시기에 수학이랑 같은 해당한다고 렉이 많이 걸리네요. 이거 좀 필요하시면 안 돼? 의료무게나 자녀들 취업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만 줄일게. 일정 규모 이상인 매장에서는 세제나 렉이 많이 걸려요. 저작권료를 거스를 없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작은 소규모 매장은 되게 잘 되는데 이게 렉이 걸린 거예요. 매장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편인 것 같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매장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각 판매 매장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음악을 발송받아 고객들에게 들려주는 방송입니다. 그러자 지난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롯데 하이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생된 건 대부분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인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롯데 하이마트 측은 현행법상 3,000제곱미터보다 작은 매장으로부터는 저작권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렉이 걸려서 잘 안 되네요.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해도 롯데 하이마트가 저작권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로 음원을 틀어놓은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또 경제 파괴골이 깊어지면서 세금 가시는 사람이 늘어나는 까닭일까요? 지난해 주에 붙는 세금이 역대 최고로 많이 거쳤습니다. 박소정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손해배상 세금이 3조 2,275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둔 주세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2014년보다 13.2% 늘어났습니다. 거둔 주세는 1990년 1조를 넘어서면서 꾸준히 늘어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조 원을 돌파했고 2012년 이후 2조 8천억 원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실제 주류 출고량도 1966년에서 50년 가까이 흐른 지금 5배가 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출고된 술은 맥주로 59%에 달했고 소주가 26%, 술로 12%였습니다. 폭탄주, 그러니까 술을 섞어 마시거나 포장하는 경향은 줄었지만 과일 소주같이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는 양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보다는 여전히 많이 마십니다. 올해 상반기 음주 실태를 보면 남성은 한 번 마실 때 소주는 7.3잔, 그러니까 한 병 정도 마셨고 맥주는 5.6잔을 마셨습니다. 여성은 소주 4.2잔, 맥주 4.5잔이었습니다. 남성의 적정량보다 소주를 1.4잔 더 마셨을 뿐이지만 여성은 모든 주종에서 WHO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른바 맥주의 계절인데 국산 맥주 업체들은 제법 심각합니다. 수입 맥주와 수입 맥주에 밀려서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되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창인 맥주. 독특한 향이 있는 수제 맥주를 10가지
가지의 맥주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달리 스윙맥주는 딱 여기 와야지만 먹을 수 있어서 쉽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음료수를 드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다양한 맥주를 직접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트의 명당잔, 이른바 황금매대는 수입 맥주가 차지했습니다.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수입 맥주의 기회가 약간 좀 못한 것 같고 싱거운 게 있으니까 것 같아요. 맥주는 상온에서 숙성시켜 맛이 묵직한 데일과 저온에서 숙성시켜 청량감이 있는 나더로 나뉘는데 국산은 대부분 나갑니다. 국산 맥주의 맛이 싱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천식식을 먹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의 맥주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먹기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음주 문화 때문에 조금 더 맛이 약하고 국내 주류 업체들은 맛과 향을 날리는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 맥주 대부분은 500ml짜리 4캔당 9,000원대. 국산 맥주와 달리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국산 맥주는 각종 세금 때문에 사실상의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지만 수입 맥주는 상대적으로 가격 할인이 자유롭습니다. 정부는 국산 맥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곧 공청회를 열어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맛있고 담백한 우리 맥주를 맛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예리입니다. 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오늘로 딱 시작합니다. 네, 기업체와 직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대비해서 해설책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직원 교육의 한층이라고 하는데요. 시행을 한 달 앞둔 김영란법 내용은 무엇이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소년의 유동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김영란법이라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들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이죠. 부정청탁 및 야, 안 오네? 와야지, 안 보이지.